첫 번째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맹 세력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오니아를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오니아가 페르시아의 수중에 계속 넘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엔 뭐다? 에게에 건너서 아테네로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이번에 꺾고 무찔렀어요. 야,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끝이냐는 거예요. 아테네 입장에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어디까지 독립을 시켜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해변의 이오니아의 그 그리스 식민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를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이제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안 쳐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네. 마침 해군에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육군은 스파르타가 물리쳐 줬잖아요.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바다로 마음껏 이제 아테네가 건너가서 이오니아의 그 식민 도시들의 지원을 마음껏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해줄 수 있게. 있겠죠. 페르시아가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2,000척이나 다 부셔졌는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기회다.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어떻게 하느냐? 이오니아의 그 도시들을 지원을 해줘서 대거 독립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1차 방어망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테네 이제 주요 그 목표가 되는 거고, 또 겉으로 또 내세운 건 뭐예요? 우리 동포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압제와 그런 어떤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는, 그쵸? 또 좋은 일이기도 하다. 또 이런 명분도 걸기 쉽잖아요. 그쵸? 네. 명분도 좋고 실리적으로도 우리 자국의 안보를 꾀하는, 그리고 마침 페르시아 해군이 경멸돼 있는 상태고 페르시아 육군도 크게 패전이 돼 있어서 지금 그 이오니아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진압군이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기도 좋은 가장 최적의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오니아를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그 여론이 모이게 되고,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일을 추진할 도시국가 연맹체가 이제 발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소아시아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것을 염려했고, 이 염려가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해상 그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73개의 도시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맹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해군력을 더욱 키운다. 왜 해군력을 키우냐? 어디를 지원해 줘야 돼요? 이오니아의 도시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연맹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는데요. 왜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놓고 아테네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대놓고 앞서서 나서면은 어때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벌어졌을 때도 사실 미국이 와서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와서 막은 건데, 예, 여기 US 아미라고 쓰고 왔나요? 아니면 여기 UN 포스라고 쓰고 왔나요? 음, 유엔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자유국가 그 여러 국가를 이끌고 다 와서 그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네. 네, 사실 미군이 막은 거거든요. 미군이 막은 거지만 명분은 뭐예요?
전 예. 세계 자유 그쵸? 진영이 와서 막은 걸로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상 아테네가 주도하지만 모이는 것도 아테네에서 모이고 그리고 인제 이 해군력을 키우려면은 이 173개 도시에서 인제 군자금을 인제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 금고도 아테네에 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테네 그냥 예, '우리가 어느새 아테네 지배를 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피하는 목적으로 이 델로스라고 하는 데가 별 의미가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치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는 그런 과정도 스위스가 막 엄청 강대국도 아니고 이 편에 서지도 않고 저 편에 서지도 않는 소규모 도시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의 강대국들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회담을 벌이기가 좋아지면서 스위스에 온갖 국제기구가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별 볼 일 없었던 델로스에다가 금고를 두고 여기에서 모여서 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어 그 결정하고 자금이 집행되고 이거는 인제 누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테네가 주관하는 거죠. 예. 왜냐면은 페르시아를 꺾은 그 도시가 아테네잖아요. 그쵸? 그리고 페르시아도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를 노리고 온 거예요? 아테네를 노리고 왔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173개 도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아테네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아테네가 사실 계속 페르시아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오니아를 독립시켜야겠다.'라는 필요성이 가장 큰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 인제 형성이 되는데 그 본부를 아테네에 두기는 좀 그러니까 예, 가장 이름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 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 델로스에다가 이제 금고를 두고 예, 그렇지만 인제 해군 운용이나 그다음에 증강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테네가 다 주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73개 인제 도시 연합군이라고 해야겠죠. 인제 연합군이 인제 선박도 만들어 내고 예, 그리고 병사도 보내고 인제 이러면서 이 병사들이 인제 어디로 가느냐 이오니아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468 년에 이오니아 해변에서 페르시아 군대랑 다시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결정적으로 인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인제 페르시아에서 인제 주르르르 그쵸? 인제 더는 지원이 없게 되니까 인제 주르르르르 인제 독립을 하게 되는 예, 요런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뭐예요? 동맹국들이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저기 그리스 주변에 퍼져 있는 예, 수많은 도시 국가들은 이제 뭐예요? 페르시아의 침공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제 뭐예요? "동맹을 좀 해산합시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인제 군비들 인제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는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쵸? 예. 아, 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그거는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댄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예, 이오니아의 도시들이 인제 독립을 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함대를 이끌고 가서 소아시아 지원에서 그쵸? 268 년의 해전에서 결정적인 또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우르르 다 인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인제 에게해를 건너올 수 있는 항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테네 주변에 그 많은 그 도시 국가들, 섬 도시들은 페르시아가 침공해올 염려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되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력한 해군이죠. 예, 그 페르시아와 계속 해전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이오니아도 독립시킬 수 있을 만한 이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계속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해산하자. 이제 더는 이제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예, 굳이 이렇게 계속 돈 들어가는 예, 이런 그 동맹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테네가 그거를 막습니다. 네. 아테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저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위협은 확실히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이제 그 패권이죠. 패권의 그런 논리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패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패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패권을 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패권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라의 안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가 패권을 추구하는 발걸음을 멈추냐, 멈출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 못 멈춰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예요?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패권을 추구하잖아요. 그쵸? 네. 소련 무너지고 나서 그럼 미국이 멈추나요? 거기서? 아니요. 못 멈추잖아요. 왜 못 멈춰요? 그게 좋으니까. 네, 네, 좋기도 하고 멈추게 되면은 그 공백지에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 국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제 끝 합시다. 우리 이제 해산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네, 자기한테 지금 어쨌든 자기가 에게의 바다를 꽉 잡고 그쵸? 이오니아 지역까지 연결해주는 중심 맹주로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페르시아의 침공을 다 저기 그 분수했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백지에 누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말고 다른 도시들. 그럼 아테네 역할 내가 할래라고 하는 애가 튀어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한테는 또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현체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위협이 없는데도 계속 아테네가 맹주로 남아서 에게의 바다를 다스리는 이 체계를 아테네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국가가 차지할 텐데 그러면 아테네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그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테네가. 아, 없단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한 위협이 없어져도 아테네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의 바다에 대한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자 이제 동맹 해산하고 군자금도 내지 않고 예, 이런 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허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이제 동맹 탈퇴할게요. 이제 그만할게요라고 의사를 표명했는데 아테네에서 거부해요. 거부했는데 멋대로 그냥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가 이 함대를 보내서 페르시아도 무찌르고 이오니아도 독립시킬 수 있는 막강한 함대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도시국가 하나가 동맹 탈퇴한다고 말 안 들으니까 이 함대를 여기로 보내버립니다. 이 작은 도시국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초토화가 돼버려. 아, 멸망해버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테네가 173개 도시국가를 사실상 다스리는 제국 같은 형태로 변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아테네를 가리켜서 아테네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테네는 이제 거기서 계속 1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도시 국가들 위에 서 있는, 그쵸? 예, 그리고 현재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테네가 그렇게 사실상 거대한 패권국 제국이 되니까 옆에 있는 코린토스나 스파르타는 그거를 곱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하나의 제국처럼 커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스파르타나 고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위협적으로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오겠죠. 다가오죠. 그리고 또 체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어떤 체제예요? 군사국가. 군사체. 그쵸. 전체주의 군사국가 체제죠. 그쵸. 네. 그런데 아테네는 뭐예요? 민주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시민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근데 아테네가 점점 패권을 가지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 그리스 전체로까지 그 패권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역도 억제하면서 최대한 사람들이 검소하게 하면서 노예의 노동력을 빨아 올려 가지고 모든 걸 군사력에 올인하는 체제인데 전 그리스가 그리스 패권 안에 넘어간다. 스파르타의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테네랑 그러니까 그 제국화되는 아테네랑 패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반드시 꺾어야만 스파르타도 뭐예요? 자기네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그 부분이 이제 워낙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인제 이런 거예요. 뭐 코린토스에서 식민 도시로 개발을 했는데 이 식민 도시가 이오니아 지역이나 고 가까운 섬 주변이라고 해 봅시다. 그럼 독립하는 데 사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아테네가 도와줬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 도시 이오니아나 그런 에게의 섬 도시는 아테네의 동맹국이면서 고린도의 식민 도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얽힐까요? 안 얽힐까요? 얽히겠죠. 얽히겠죠. 그쵸? 고린도가 예를 들어서 식민 도시 우리 식민 도시니까 이러저러저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테네가 "아니야.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은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패권 국가와 제국화되는 거를 자기네들 걸 지키려면은 그냥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도시 국가들의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그게 뭘로 번지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번지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번질 수 있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냐 아테네냐라고 하는 두 거대 세력 가운데 누가 그 그리스의 패권을 잡느냐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게 벌어진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급부상에 스파르타 코린토스가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아테네에 불만을 가진 이제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델로스 동맹에 대항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거를 이제 결집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랑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431년부터 404년까지 거의 한 2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열심히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 물리치고 났더니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두 세력이 그리스에서 두 세력이 사실상 내전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서로 꺼렸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좀 꺼리고 아테네도 꺼렸는데 근데 이제 점점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먼저 그 공격한 쪽이 아마 스파르타였을 거예요. 예, 먼저 이제 더는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개시를 하는데 아테네는 별로 물론 싸우기는 싫어했지만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는 거를 별로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안 했냐면은 해군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스파르타에는 해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군. 육지를 통해서 아테네로 오는 겁니다. 근데 아테네 그 성벽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네, 성벽을 다 걸어 잠그고 농성을 하면은 이 당시에 기본적인 공성전은 뭐냐면은 성을 포위시켜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 당시에 아주 뭐 뛰어난 공성무기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성전 하게 되면은 포위해가지고 진을 빼서 말려 죽이는 전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테네에 쓸 수 있었느냐? 해군력이 막강한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겠죠. 못 써요. 그러니까 포위를 해서 물자를 끊으려고 해도 해군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와가지고 공급을 해주면은 그 포위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그 한 3, 4개월 정도 그 아테네 이제 그 밭과 과수원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망치고 돌아가는 정도밖에 스파르타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랬기 때문에 아테네가 별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복병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전염병의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이제 페리클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때 그 지도자인데 그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 때 봤잖아요. 스파르타가 육군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네. 그러니까 육군으로 그 스파르타랑 정면 대결한다라는 거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육지에선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성으로 그 빠진다. 그쵸? 예, 그리고 우리는 해군력들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이러면 얘네들은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금방 빠질 것이다. 라는 전략을 구사를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 해군력을 이용해서 그 다른 도시들을 계속 점령해 나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고립돼서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의 기본 전쟁 방향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뭐 틀리지는 않은데 하나 계산에 못 넣었던 게 예전에는 넓게 넓게 퍼져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 안으로 모여서 함께 살면은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계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미생물에 대한 뭐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성 밖에서 넓게 퍼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 안으로 모여서 몇 년씩 함께 밀집돼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장티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장, 장티푸스요? 네, 장티푸스. 네, 이게 이제 그 오염된 아마 물에 의해서 나는 그 전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번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그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엄청 무섭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개전 초기에는 스파르타가 와서 큰 피해를 준 건 없어요. 그냥 밭을 뭐 좀 못 쓰게 하고 하지만 해군들이 다 공급하니까 뭐 사실상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타격이 크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유행할 거라는 거를 페리클레스가 그 염두에 못 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그 손실이 뭐냐? 이 전염병에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이 그 민주정의 이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연설을 하면은 그 아테네 주민들이 어때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쵸? 함께 막 싸우려고 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페리클레스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 선동에 능한 사람이 말에 대중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아, 네,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 승리 전술을 구사했잖아요. 물론 전염병을 염두에 두진 못했지만 그대로 되면은 사실 이길 수는 있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인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싸우지도 않고 스파르타 오면은 맨날 성벽 뒤로 숨어가지고 네. 그쵸. 뭐 저기 뒤로 해군들 막 돌리기나 하고 이러니까 막 겁쟁이 막 이런 얘기들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런 페리클레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이후엔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오냐면은 나가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 네, 전염병으로 그 많은 인구수가 지금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그래도 나가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겠죠. 네. 네, 대만 그들만 위해 다 살아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돼요. 예. 실제로 그래서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피해만 누적되는 예,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아, 그렇게 인제 되다 보니까 인제 아테네가 이 그 전쟁의 그 큰 줄기를 좀 바꿔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군력이 뛰어나니까 네, 그 스파르타를 원조하던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어디냐면은 왜 그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장화 있으면은 여기 공 있죠, 그쵸? 네. 네, 시칠리아. 여기 네, 시칠리아 섬의 수도가 시라쿠사예요. 그리고 여기 아, 발칸 반도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시라쿠사가 굉장히 그 부유한 풍족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곡물이나 물자들 이런 것들을 스파르타에다가 원조를 해 주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테네는 인제 그 해군력이 자신 있으니까 자 이런 이 후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라쿠사를 점령을 하면은 후방 그 보급 기지를 끊어 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말라 죽는다. 그쵸? 예, 네. 고립돼서 말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페리클레스처럼 인제 이렇게 주변을 그쵸?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끄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한 번에 좀 확 바꿔 보자.'라고 해서 대규모 원정대를 꾸려서 시라쿠사를 공격해 가는 전술을 415 년에 인제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참패하게 돼요. 아, 예.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00명 가까이 그냥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포로가 다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예병력 7,000 명이 그냥 다 포로가 될 정도로 예,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아테네가 이제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테네가 되게 유리했는데 그 전쟁의 향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권투를 치자면은 이렇게 잽잽잽하다가 이게 결정타 두 방 이렇게 원투 팍 맞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흔들흔들흔들하죠. 그쵸? 그 두 대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전염병, 두 번째는 시라쿠사 원정 실패입니다. 아,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전쟁의 이제 향방이 스파르타 쪽으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끼어드냐? 페르시아가 끼어듭니다. 아, 이제 스파르타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 줄을 대고, 야,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에 뭘 좀 반환해라. 이오니아 지역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페르시아가 뭘 도와주느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있죠. 해군 있잖아, 해군. 그 네. 해군 만들어내는 그 돈을 우리가 대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해군 없어서 아테네를 이렇게 원투는 매겼는데 그래도 완전히 꺾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아테네의 숨통을 결국 꺾으려면은 너희도 해군이 있어야 돼. 근데 해군 만들려면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그 돈 누가 대주겠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우리가 대주겠다. 대신에 어디에 이오니아 지역 우리한테 다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스파르타는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 못하죠. 거부 못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스파르타랑 손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예, 죽어라 싸웠던 그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고 그 스파르타가 강력한 해군을 양성해 내면서 여러 차례 해전이 벌어집니다. 초반에는 물론 집니다. 아무래도 해전의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꾸준한 물량 공세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는 많이 타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네. 계속 꾸준한 물량 공세로 나가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고 명장도 배출이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전에서 그 역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테네 해군이 거의 괴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육군에서도 밀리는데 해군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아테네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이제 해외 보급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요런 상황이 되게 되고 스파르타는 그래서 아테네가 항복하게 되는 조건을 뭘로 거느냐? 앞으로 아테네는 함대를 딱 12척만 남겨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해군 그러니까 그 해양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 그냥 해체한다라는 뜻이죠. 그쵸? 네. 그리고 자기네한테 위협이 되는 거 있잖아요. 민주정 있잖아요. 민주정 대신에 뭘 실시한다? 참주정 실시한다. 와, 요거를 조건으로 항복하라라고 했는데 아테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스파르타가 그리스 전역에 이제 패권 국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의 그 체계를 과연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가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 못 따르죠.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그리스 전역의 과두정부, 그러니까 참주정 이거 해라. 그리고 이제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 너무 활발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강요했겠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른 도시 국가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선두에 선 그 도시 국가가 이번에도 코린토스. 그러니까 아, 아테네를 무너뜨릴 때 스파르타랑 손을 잡고 앞장섰던 도시가 코린토스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아테네가 무너지고 나서 스파르타가 이렇게 날뛰니까 스파르타를 무너뜨리는데 또 앞장선 도시가 코린토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린토스 여기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잘 싸우기는 해서 어디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그쵸? 네,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 요번에 또 코린토스를 또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아테네도 여기에 이제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가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또 온 또 그 그리스 도시들이 또 손을 잡고 스파르타를 대항해서 또 무너뜨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어쨌든 스파르타와 아테네였는데 차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 네. 뭐가 됐든지 전쟁에 의해서 차례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그리스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패권 경쟁하다가 한 번 아테네 무너지고 한 번 스파르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리스 세계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고린도가 실제로. 근데 고린도가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만큼 강력한 그런 어떤 도시 국가는 아니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쵸? 아, 네. 그래서 얘네가 주가 되기보단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빌보드, 여기저기 끼어다니면서 감초 역할하는 데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또 이끌고 나갈 어떤 그 리더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인제 그 전쟁으로 서로가 다 폐허가 되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 세계 전체가 인제 쇠락하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오게 돼요. 아, 그래서 네, 요거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한 4만 명 갖고 그리스 세계 전체를 다 통일한다고 해요. 와, 네, 근데 그 뭐냐, 그 페르시아는 그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한 25만 가까이 가지고 왔다고 추산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의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 6분의 1 정도의 병력만 가지고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휙 쓸려나가는 정도로 약해진 거죠. 그쵸? 아, 예,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페르시아도 막아낼 수 있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 체력과 힘이 소진이 돼 가지고 헬렐렐렐렐렐레한 그쵸? 네, 그런 종이 호랑이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고런 그 모습을 가져온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런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갔다. 그 2차 얘기를. 페르시아 전쟁은 네. 알렉산더랑 네. 2차 알렉산더는 요거 뒤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어요? 2차 페르시아 전쟁이 그 크세스, 아, 그 해전 벌였던 거. 아, 그거. 그게 2차 페르시아 전쟁. 예. 그래요. 고렇게 인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